차리고 있는 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 그러면 이게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다못해 서비스를 구현할 때 카피, 센텐스 하나만 주인공으로 느끼게 만들어줘도 컴플레인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처음에 나왔을 때 택시 같은 거 별로 이제 택시 좀 차량이 적을 때 바로 요 근처에 있는 택시가 안 잡히면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택시들이 오죠. 그럴수록 편차가 길어지잖아요. 편차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컴플레인이 오히려 그때 들어와요. 기분 나빠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근데 문구를 사용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바꿔주잖아요. 컴플레인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문장의 말은 뭐냐? 지금 고객님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인공이지. 일본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고객님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약간 뭐라 그러지? 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멋져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행위는 노동과 게임으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 행위에 피드백이 붙은 게 게임이고요. 그 게임에서 피드백을 빼면 노동입니다. 자, 삽질은 3,000년 동안 노동이었죠. 그런데요, 요즘 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도 파는 게 IoT, 사물 인터넷 센서인데 삽에다가 사물 인터넷 센서 붙여가지고 두 종류를 붙이거든요. 첫 번째 센서는 뭐냐? 할 때마다 스마트폰에서 벽돌 쌓이게 만드는 센서. 두 번째 센서는 뭐냐? 이 소음 동전에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삽질하고 있는데 실시간 랭킹 시스템 만들어주는 센서. 밤새 합니다. 애니팡 같은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니팡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개발 부서의 담당 팀장조차도 출시를 반대했던 게임이에요. 왜냐? 행위가 단순하니까.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려고 만든 게임이에요. 이걸 누가 해요? 이거 출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박 팀장아, 너 어떤 게임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사운드가 멋져서, 캐릭터가 귀여워서, 서사가 웅장해서 이건 다 그 게임을 시작하게 만드는 유인 요건이야. 그 게임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건은 피드백이야. 어떤 시그널을 써주고.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기업에서 생각하시는 급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 문화, 복지 같은 건요. 그 기업에 들어오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계속 있게 만드는 요인은 피드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런 게임적 요소가 나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 대표시든 저한테 오셔서 김 교수,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재밌고 즐겁게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제가 대표님한테 친한 분한테는 이렇게 대답하고 안 친한 분한테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는데, 친한 분한테는 먼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재밌고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하면 제가 친한 대표님한테 이럽니다. 대표님부터 퇴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세게 말씀드리려고. 안 친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구상에서 일을 즐겁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일은 즐겁지 않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아주 단호합니다. fMRI를 뇌를 계속 촬영해보면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이해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직장인이 일이 즐거우면 정신질환입니다. 학생이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거고요.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 갔는데 어떤 종목 선수든 저한테 와서 교수님 훈련이 짜릿하고 즐겁습니다. 바로 격리시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뇌에서 일, 공부, 훈련 연습할 때 뇌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한다는 증거가 없어요. 다만 의미와 보람을 추후에 느껴놓고 그걸 즐거움이라고 역해석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일할 때 이거는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입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몰입을 더 많이 하게 만들 수 있죠. 게임처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즐겁게 만들 재주는 없지만 일을 게임처럼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제가 꽤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 네 가지가 게임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게임에 점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게임에 점점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엔 아주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물론 그 게임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일부 게임은 그래서 대부분 폭망하지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할수록 늘어요. 많이 할수록 늘어요. 이게 게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게임은 초반에 많이 했는데도 느는 느낌을 안 주는 게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해 하고 가버리죠. 그렇죠? 조금만 해도 늘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증 느끼죠. 게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어쨌든 많이 할수록 늘고 이겨요. 그게 도박과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도박은 만판을 쳤어도 첫 판 친 사람이랑 지금 이 순간에 5강 뜰 확률이 또 동일하잖아요. 근데 게임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가장 이게 맞물려서 이게 뭔가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게임처럼 변해갑니다. 마을버스 정류장도 전부 다 이렇게 얼마 남았는가를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하나의 거대한 메타버스 안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요. 하나의 거대한 게임 생태계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게임 좋아하는데도 메타버스 게임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왜? 현실 자체가 메타버스예요. 현실 자체가 그냥 동물의 왕국이고 현실 왕국 자체가 로블록스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게임적인 사회가 되고 게임적 요소가 강화되는 사회에서 저 첫 번째 게임적 요소를 안 지키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들인 시간과 노력이 절대로 게임에서 무시되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철망같이 치고받는 게임인데요. 요즘은 1시간 한 사람과 2시간 한 사람의 게임 레포트가 달라요. 2시간 한 사람이 좀 더 몇 대 때렸고 몇 대 막았고 다운을 몇 번 당할 걸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줘요. 뿌듯해지라고. 소정의 보람을 느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게임은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최악의 대화예요. 예를 들어 드리겠다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일주일이나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최악의 대화. 일주일이나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최악의 대화거든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고 타박한 거를 최악의 대화라고 느끼세요. 아니에요. 이건 하셔도 돼요. 이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나쁜 결과에 대한 따끔한 얘기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문제는 일주일간 공부한 걸 비웃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냐면, 일주일이나 공부하는 걸 옆에서 엄마 아빠로서 흐뭇하게 지켜봤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치워놓고 별도의 공간이나 시점에서 근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건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그럼 한 2주를 해야 되나? 이러고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일단 최소한 애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이게 기업에서도 똑같아요. 요새 보면 야, 한 달이나 이 프로젝트에 올인했는데 성과가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러면 그런 부장님 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요. 왜? 한 달 동안 내가 일한 걸 무색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비인간적이 아니라 비게임적인 사람이랑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야, 한 달 동안 이 프로젝트에 올인한 거 내가 부서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높게 평가해. 내가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게. 그리고 반영할게. 인사고과에 해놓고 그런데 성과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별도의 시점이나 공간에서 난리를 치면 다 받아들입니다. 젊은 사람. 게임의 첫 번째 원칙. 들인 시간과 노력은 나쁜 결과와 동일시하지 마라. 모든 전 세계 게임 회사가 지키고 있는 룰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게임을 보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인베이더서부터 지금 나가는 수많은 게임까지 다 모험적이죠. 왜 모험적일까요, 게임? 열심히 하다가 잘못해도 나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좀비 만 마리가 몰려와도 총 쏘고 지하 괴물이 와도 한번 붙자 이러는 거고, 그렇죠? 우주전쟁에도 막 무차별하는 거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근데 우리가 모험하지 않죠. 도전하지 않죠. 막 새로운 시도하지 않죠. 왜? 그때는 잘못되면 진짜 내가 죽으니까. 이건 게임과 현실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잖아요.
이거 좁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열심히 도전하게 만들고도 잘못됐을 때 심지어 자기가 할 타박을 다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덜 주게 만드는 아주 신박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가 80년대 초반까지 많이 연구했던 성격 파탄의 지휘자의 대명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입니다. 이 카라얀은요, 성질머리 더러운 걸로는, 고약한 걸로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유명한 사람. 어느 정도 카라얀이 성질이 고약했냐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카라얀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한 드라마에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김명민 씨, 강마에, 네, 막 입에 달고 다녔던 얘기죠. 똥덩어리. 이게 카라얀을 약간 약하게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지랄 맞은 승질 지랄 맞은 거의 끝판왕이에요. 자, 그런데 왜 카라얀을 저희가 연구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얀의 오케스트라가요, 20세기에 존재했던 메이저 오케스트라 중에 가장 단원들의 근속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단원들이 챌린지, 자기 퍼포먼스에서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적인 연주를 많이 해요. 아니, 너무나도 상식 아닙니까? 리더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지랄 맞으면 붙어있는 사람들도 오래 못 붙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복지부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카라얀의 오케스트라는 라이벌인 번슈타인조차도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뭐가 있는 거지? 초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카라얀의 단원들이었던 60년대 단원들을 70년대에 인터뷰하고 70년대까지 단원했던 사람들을 80년대에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약간 착각했었습니다. 카라얀 같은 승질머리를 좋아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따로 있다고. 근데 그건 완전히 틀린 거죠. 카라얀 선생님 성격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인터뷰가 들어가면 모든 단원들이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당신 심리학자 맞냐고.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카라얀 선생 성격 개판이고 진짜 막 파탄인 거 진짜. 근데 어떻게 30년째 같이 연주하셨어요? 어떻게 다른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안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원들이. 아, 저도 들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왜 이렇게 오래 같이 일했냐고 다른 데서 욕 부리치고, 우리 카라얀 선생 말이야, 연주가 마음에 들잖아? 연주가 마음에 들잖아? 그렇게 이름 불러. 그게 그렇게 달콤해. 그 지랄 맞은 카라얀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황홀한 줄 알아? 근데 연주가 마음에 안 들잖아? 악기에다가 그렇게 지랄을 한다. 이게 카라얀이요, 지할지랄 다 하면서도 사람 덜 다치게 만드는 신박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지랄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인간은 지지랄을 다 떨면서도 사람을 덜 다치게 하는 신박한 재주를 가진 겁니다. 실제로 카라얀은요, 연주가 마음에 들잖아요. 연주가 마음에 들면 오가 너 너무 잘했어. 이건 카라얀한테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상놈의 짓이에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카라얀은 내일이 공연이라도 실제로 죄송합니다. 촬영 걸 보면 내일이 연습이라 그렇게 시간이 없어도 연주가 마음에 들면 명부에서 찾아요. 1, 2분 걸려도 괜찮아요. 명부에서 찾아요. 그래서 마이클, 너 이번에 판타스틱한 연주한 거야. 야, 앨리스, 너 이번에 어메이징한 퍼포먼스였어. 이걸 분명히 해. 주인공이 누구지? 연주가 더 마음에 들잖아요. 이제 성을 붙여요. 마이클 오윈, 앨리스 브라운, 막 이러면서 퍼펙트 어메이징. 연주가 진짜 완벽하다 느끼면 영어권 사람들도 잘 안 쓰는 걔네들 그 미들 네임 있죠. 마이클 K 오윈, 앨리스 T 브라운, 이거를. 그래서 이 카라얀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야, 우리 카 선생 진짜 성격 파탄이었지. 이렇게 카라얀의 성질머리를 뒷담화를 하다가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카라얀이 자기 이름 부르는 날로 회고합니다.